안녕하세요. 화가 성령록입니다. 화가 성령록의 그림 산책 12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가 성령록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제가 금요일날 밤 9시에 항상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데요. 이번 주는 이런 일정 저런 일정 그리고 제 컨디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제 금요일날 올라갔어야 될 영상이 이제 토요일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요일날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가 지금 전시 중입니다. 부산에서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22 부산 아트페어가 지금 오픈 중이어서 엊그저께 내려갔다가 이제 어제 밤 새벽까지는 아니어도 밤 12시 전에 이제 도착해서 오늘은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몇 주간 전시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마흔 중반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체력적으로 이 피곤도가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다가 또 아침 일찍부터 또 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또 오프닝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서 하루 자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고 꽉 채운 1박 2일을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올릴 만한 체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호텔 아트 페어 하고 있는 파카야트에 좀 일찍 도착해서 거기서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생생하게 전시를 전달해 드린 거를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공간들의 여건도 참 마땅치 않았고 제 컨디션이나 일정들이 참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 못한 상황이 돼서 이제서 이제 갔다 온 리뷰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번째 이야기는 아시아 호텔 아트 페어 2002년 부산 파카야트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그 전시 중에 성형록 제 그림이 9개가 나갔는데요. 그 9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시아 호텔 아트 페어는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부터 시작이 된 우리나라 호텔 아트 페어에 가장 먼저 생기고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트 페어입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 서울에서 8월 달에 이제 제일 좋은 호텔 5성급 호텔에서만 돌아가면서 전시를 했었고요. 또 그러다가 2월 달에는 홍콩에서 열렸었어요. 2월에는 홍콩, 8월에는 서울 이렇게 해서 호텔 아트 페어가 계속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한 몇 년 전, 3년 전 그때부터는 이제 홍콩에 갈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상황들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부산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고 그래서 그게 아마 2019년도부터 부산에서 열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처음 생기고 이래서 그 전시가 취소됐죠. 일주일 전에 취소가 되고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들에 맞춰서 이렇게 밀리다가 6월 달에 파카야트 부산에서 열립니다. 그때는 제가 그림만 보내고 실제로 내려가지는 못했어요. 그 뒤로 전시 일정이 있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림만 보내고 저는 가지 못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이어 파카야트 부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9일부터 12일까지 호텔 아트 페어가 열렸는데, 원래도 이번에도 이렇게 내려갈 생각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한 전시방에는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갤러리들이 호텔 아트 페어 측에 이제 룸비를 내고 그 룸 하나씩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갤러리마다 컨택하거나 위탁을 받은 그림들로 전시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1호부터 2호, 3호, 5호가 모두 다 각자 다른 갤러리들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거죠. 자리를 차지해서 본인들이 선택한 작품들로 전시를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관람객들은 뭐 6, 7, 8, 9 4개 층에서 이번에 열리는데, 뭐 6층부터 돌아봐도 되고 7층 뭐 아니면 나는 9층부터 보겠다 하면은 9층부터 돌아보면서 방 하나하나를 다 들어가서 보는, 그러니까 방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갤러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전시가 아시아 호텔 아트 페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전, 제가 뭐 갤러리인 사람도 아니고 해서 저는 처음 나갈 때부터 이 아시아 호텔 아트 페어 측에서 초청을 받아서 기획전으로 나가는 작가로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초대를 받아서 그림을 보내는데, 초대받은 작가들은 이 주최한 갤러리에서 모두 일괄 그림을 모여서 이렇게 운송차로 한꺼번에 내려갑니다. 왜냐면 개개인이 그 부산까지 운송차를 해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 거의 왕복, 정확하진 않지만 왕복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에 대한 그런 부담, 뭐 서울에는 갤러리가 본인들이 출품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운송차를 쓰겠죠. 근데 이렇게 기획전이나 초대를 받아 나가는 작가들은 그런 운송차 지원을 약간은 이제 서울에는 갤러리까지만 갖다 주면 본인들이 모두 취합을 해서 부산에 가서 전시를 또 하고, 전시가 잘 끝나면 본인들이 또 포장을 잘 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반출까지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기획전 작가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6월 9일 날 DP가 된다고 해도 미리 며칠 전에 그 모든 반입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게으르기도 하고 작품이 오래 걸렸기도 했고, 또 이번에 신작들을 조금 여러 개를 더 내보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액자를 끼낼 수 있는 작품 4개는 그 반입 날짜에 맞춰서 지난주에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작품 5개는 하루 1분 1초라도 조금 더 손을 보고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마무리를 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오픈날 당일까지 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6월 9일날 오픈날이 이제 오후 5시인데 VIP 프레스 데이가 목요일인데 그 5시 전에만 가서 어떻게든 DP를 해야겠다 해서 그날 새벽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또 본의 아니게도 호텔 아트 페어를 1박 2일 동안 가서 보고 DP 위치도 조금 보기도 했고, 뭐 너무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전체 층을 다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시하는 801호인데 8층에 있는 그림들만 조금 보고 내려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802호에서 전시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제안을 받고 그 체크리스트를 받았을 때는 저는 802호의 전시, 다른 몇 명의 작가들과 같이 전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오픈날 내려가다 보니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즉흥적인 일들이 생기는 일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공간이 더 나빠지진 않았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위치가 왜 바뀌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좀 뭐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조급한 마음도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협회 측에서 이제 좀 더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림들이 9개고 또 신작이고 또 작년에 이어 봄날 시리즈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림들이 이렇게 그 호텔 바로 이렇게 보이는
바다와 바로 맞닿으면서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더 DP를 잘 하고 싶어서 위치를 바꿨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좀 더 감사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원래는 802호는 그냥 일반 디럭스룸이었는데 제가 전시하게 된 801호는 스위트룸이에요. 스위트룸이라다 보니까 거실 공간 따로 그리고 침실 공간 따로가 있어서 침실이 바로 이렇게 광안대교를 바라보는 바다를 바라보는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너무 값지죠. 그리고 또 그 침대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다 제가 쓸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 그림 9개가 되게 예쁘게 그리고 생각보다 더 조화롭게 설치가 돼서 기분 좋게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감사하죠. 매년 누가 그러는데 아시아 호텔 아트 페어에 처음 생기고 지금까지 비공식이지만 제일 많이 참여한 화가가 저라고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빠진 해가 몇 번 되지 않을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 몇 번 안 되고 뭐 홍콩도 갔다 오고 뭐 이럴 정도로 진짜 거의 매해 빠짐없이 부산 2019년 파라다이스도 단독룸을 썼었고 또 그리고 그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또 작년까지도 계속 단독룸을 쓰면서까지 전시를 계속 했기 때문에 2010년 신라호텔 때부터 제가 처음 나갔었거든요. 2010년 신라호텔 아트페어 때부터 나갔으니까 지금으로 회수로 한 13년 이 정도까지 거의 빠짐없이 매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공식 제일 많이 최다 참여 화가가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또 되게 뜻깊은 아트페어고, 그리고 제가 아트페어나 전시를 많이 하려고 하는 화가는 아닌데 이 호텔 아트페어 측에서 제안이 오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식구나 가족처럼 되고 또 너무 오래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마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일하기도 조금 순조롭고 편하고 또 배려도 항상 더 많이 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그 감사함 때문이라도 좀 더 좋은 작품과 또 좋은 그림,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 홍보를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한 전시를 보니까 DP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광안대교를 보면서 이렇게 있는 침실에서 제가 거기서 돈을 내고 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좋은 곳에서 전시를 한다는 거에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파카야트 부산 호텔은 제가 BTS를 또 좋아하는데 BTS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스위트룸에서 머물면서 그 파카야트에서 보이는 광안대교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선 그 위치, 이게 층은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그 광안대교가 보이는 각도가 맞는 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보내주기도 했고 이랬는데, 그래서 조금 더 가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즐겁게 갔다 왔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전시의 모습에 많이 얘기를 해줬지만 이제 전시에 출품한 이제 그림 9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전주 같이 이렇게 한 그림을 10 몇 분, 20 몇 분씩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9개가 그 봄날 시리즈의 연장선들에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9개를 한꺼번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그 부산이어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분들께는 제가 초대를 못 하기도 했었고 또 오신다고 하는 분들도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들이 어떤 의미로 그림을 그렸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 전시를 보지 못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이 아시아 호텔 아트 페어 부산 이걸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할 그림은 수줍은 봄날입니다. 이 수줍은 봄날은 작년 11월에 인사동에서 했던 그 2021년 아시아 호텔 아트 페어 인사동에 나왔던, 제가 그때 단독룸을 썼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수줍은 봄날은 푸른색 바다로만 되는 배경이에요. 두 개의 프레임을 이렇게
위아래로 해서 진짜 제주도를 갔다가 오면서 느꼈던 바다, 그리고 봤던 바다를 어떻게 그냥 군더더기 없이 푸른색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장지 위에 이렇게 푸른 색깔 물감으로 여러 번 염색하듯이 계속 올립니다. 올리고 또 올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암벽이 있었는지 산호초가 있었는지 좀 더 어둡게 보이는 바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 부분이 조금 더 남색 쪽빛 나는 색이 되고, 또 푸른색과 또 약간 옅어진 색과, 이게 왜냐면 제주도 바다를 가보면 되게 변화무쌍한 바다의 색을 볼 수 있거든요. 점점 그 망망대에서 오는 그라데이션으로 보이는 바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녹색이었다, 여기는 뭐 보라색 빛이었다, 여기는 푸른색이었다, 여기는 뭐 옥색이었다, 이런 색깔들이 정말 변화무쌍하게 진짜 약간 내 마음대로 칠하고 싶은 그런 색처럼 약간 바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 프레임에 이 홍매를 그리고 싶은 거죠. 홍매를 되게 한가득해서 피어나는 것도 있지만, 매화 가지의 점으로 홍매가 몽오리만 피어있는 것들을 딱 그리게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저 멀리 바다 끝에 보이는 무릉도원이라든지 이상향이라든지, 내가 살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 내가 만나고 싶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 홍매를 그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홍매를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분홍색으로 된 홍매 하나를 더 그립니다. 그래서 그 홍매 하나가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붉은색으로 된 홍매를 그렸는데, 그 옆에 아주 조그만 그 홍매 뒤에 기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약간 이렇게 숨어있기도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그 옆에 팔을 살짝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 듯한 수줍게 생긴 분홍 색깔 매화를 한 거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완성하고 나니까 이 그림은 너무너무 이 분홍색 매화의 포커스가 눈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줍은 봄날, 이 사람의 손과 어깨나 팔짱을 잡고선 멀리 이 사람이 바라보는 무언가를 옆에서 충분히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나 또한 같이 이해하고 조금은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공감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담겨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그마한 홍매, 분홍 색깔 매화의 시점에서 보게 돼서 수줍은 봄날이라는 그림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사이즈가 가로 80에 세로 60, 장지에 뭐 늘 내가 쓰듯이 그리고 채색, 금분, 은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작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원한 그 광안 해운대와 광안리의 가운데 있는 이 호텔에서 양쪽 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 바다가 깨끗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전시를 함께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수줍은 봄날을 보냈습니다. 어때요? 좀 이번 전시와 어울리는 것 같나요? 네, 갔더니 되게 시원하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 오히려 부산 바다 색이 제 그림색보다는 조금 더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다 앞에서 전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 싶은 봄날입니다. 보고 싶은 봄날은 아마 보셨을 분들도 있어요. 올해 제가 3월달에 송도에서 개인전을 할 때 완성해서 냈던 신작인데요. 얘네도 프레임이 2개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수줍은 분들은 위아래 화판이 2개가 있는데, 얘는 좌우로 된 화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푸른색과 하늘빛 나는, 또 하늘빛과 푸른색이 나는, 이렇게 점점점 남색과 푸른색, 청색과 쪽색, 뭐 감색,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2개가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나고 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그런 2개의 화판을 색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옆에 붙이니까 이쪽이 진한 남색이 내려오고 이쪽이 진한 남색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화면 구성이 된 거죠. 거기 위에 여기에 이제 매화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매화 가지가 이제 이렇게 뭐 홍매, 백매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선묘로 해서 완성된 그 2 매화들이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가장 이 그림에서 가장 긴 변이 대각선 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매화와 왼쪽 상단에 있는 매화가 서로 보고 싶은,
항상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은 서로 향기를 주고받은데 이 공간 하나가 프레임이 나눠진 게 약간의 공간의 연속성이고 확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붙어있는 조그마한 화판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공간은 무한대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 봄날 이런 그림이 됩니다. 얘는 뭐 40에 40짜리 프레임 두 개를 붙였기 때문에 뭐 가로 80에 세로 40인데 먹과 뭐 채색 그리고 근분 음분으로 똑같이 마무리를 합니다. 얘네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로기 때문에 붓자국이 나지 않게 하려고 되게 곱게 칠해서 또 칠하면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면서 번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 썼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올해 송도에서 전시를 할 때 3개의 신작이 나갔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머지 2개는 다 판매가 돼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아이는 제가 갖고 있는 그림이어서 이번에 그 부산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요쪽에 있는 매화와 요쪽에 있는 매화가 서로 향기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그래서 보고 싶은 봄날이라는 제목이 됩니다. 2022년 올해 초에 완성된 신작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이제 연속적으로 완성된 그림이 그리우는 봄날이라고 있습니다. 이 화판 하나가 가로 80에 세로 60cm짜리 2개를 이렇게 붙였으니까 가로는 160에 세로 60이겠죠. 이 2개는 작년에 했던 화판들 느낌하고 비슷하게 조각보처럼 그 삼배나 모시에서 오는 푸른 색깔 조각보를 바느질해서 만든 것처럼 붓질로 제가 그거를 바탕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2개를 붙여놓으면 바탕이 이어지게 바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오른쪽 하단에는 약간 은은한 분홍빛의 홍매인데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한가득 펴있는 되게 오래된 몇백 년이 된 제가 부안에서 봤었던 부안 어떤 절에서 봤었던 그런 홍매를 그렸고요. 왼쪽에는 그 붉은색 홍매와 옅은 분홍색 붉은색 홍매와 옅은 분홍색 홍매를 그 선묘로 표현한 2개의 매화가 있습니다. 그 2가지 다른 형태가 다른 매화들이 상단과 하단에 떨어져 있으면서 얘는 얘대로 작품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얘는 얘대로 계속 작품이 될 2개가 인장도 각자 찍었습니다. 하지만 붙여서 보게 되니까 또 하나의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운 봄날 해가지고 얘는 왼쪽이어가지고 L자를 썼고 얘는 오른쪽이어서 그리운 봄날 R자를 써서 이제 2개 이름이 됩니다. 그리운 봄날. 그래서 이 오래된 이 매화가 또 선묘로 됐던 홍매와 분홍매를 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리운 봄날 이렇게 L과 R 이거죠. R. 그래서 이 2개의 그림에서 이렇게 매화향을 생각하면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고, 왜냐면 제가 3주만 피고 지는 이 매화를 1년 동안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또 담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보고 싶은 봄날이라는 작품도 나오고 또 그리우는 봄날이라는 작품이 나오는 게 서로 매화를 제가 그리워하는 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가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네, 다음은 귀여운 봄날입니다. 귀여운 봄날은 올해 초에 제가 송도에서 개인전 할 때 사랑스러운 봄날의 이제 연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배경이 조금 다르죠. 이 귀여운 봄날과 다음에 이제 너의 봄날 2개는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밑에는 녹색이고 위쪽은 남색 계열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요코하마 밑에 에노시마를 갔었을 때 망망대해를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는데 거기가 태평양이 보이는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태평양이 한없이 보이는 곳이라서 약간 이렇게 수평선이 둥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일본에 살고 있어서 옛날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꼭 가서 뭐 관광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좋아하는 친구랑 만나서 밥도 먹고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서로 힐링이 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재작년인가부터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예 일본도 갈 수 없고 그 친구도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수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냥 뭐 톡이나 뭐 이런 이렇게
영상통화 이런 거 정도로만 계속 이야기를 주고 봤는데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친구가 보고 싶고, 또 그리고 가서 뭐 일본에 가서 동양화에 대한 재료를 좀 더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라고 마침 마음을 먹었을 때 딱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친구가 일본에 대한 이런 동양화 재료들을 파는 곳도 알아봐줬고, 또 그런 위치도 알려주기도 했었고, 이래가지고 아, 이번에 가면은 그 재료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도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지금 한 3년 넘게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는 조금 풀렸다고 해서 이번 달에 좀 가볼까 했는데, 아직도 조금 뭔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좀 넘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도쿄에도 있었고 요코하마도 있었고 뭐 이럴 때 늘 갔었던 곳에 저는 이제 혼자 친구 출근하면 혼자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혼자 가봤던 에노시마라는 그 섬에서 봤던 이 태평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만약 일본을 가면 거기를 한번 더 가볼까, 아니면 그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상상해서 그때 느낌들을 가지고 이게 수평선이 둥그렇게, 하늘도 둥그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영구작식으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금비, 이제 봄비가 내리는 것들을 최근에 겪어봤기 때문에 그 봄비가 내리는 형상을 그리고 그 위에 약간 탐스럽게, 홍매가 정말 탐스럽게 동그랗게 피는, 이제 이거는 제가 약간 저의 시그니처 매화가 될 것 같긴 한데, 동그랗고 이렇게 약간 탐스러운 이런 귀여운 매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당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뭐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처럼 정가운데, 화면 정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매화가 비를 맞고 이런 걸 다 하더라도 당당하면서도 그 분홍빛의 그 선명한 색은 점점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함과 향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더 표현하고 싶었던 거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매화를 그린 게 너무 귀여워서 귀여운 봄날이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얘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로가 45.5에 그리고 38cm, 그러니까 10호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인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정말 이렇게 화판이 만들어진 곳에 가서 그냥 뭐 구상하고 화판을 사지 않고 그냥 있는 사이즈들 뭐 이렇게 뭐 재보지도 않는 화판들을 막 두루두루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싣고 와서 집에 놓고선 그 화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딱 떨어지는 뭐 80에 60, 100에 120 약간 이런 식의 사이즈가 있는데, 약간 호수점까지 나오는 화판이어서 그때 이제 그런 화판들이 만들어진 곳에 가서 막 사왔던 화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여운 봄날이라고 해서 그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또 그곳에 가고 싶기도 하고, 그곳에 갔다 왔던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또 봄에 느껴지는 이런 귀여움, 매화가 이렇게 쨍하고 다 폈을 땐 진짜 탐스럽고 진짜 약간 이렇게 귀엽거든요. 왜냐면 뭐 흐드러지게 여러 가지 꽃들이 피기도 하지만 가지마다 짱짱짱짱하게 붙어있는 매화들이 이렇게 하나를 뭉태기로 봤을 때는 진짜 귀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 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여운 봄날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바로 이어서 너의 봄날,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린 것도 있고 또 저를 생각하면서 그린 것도 있어서, 뭐 봄날에 내린 이제 금비를 맞기 때문에 금비가 막 내리는 거기에 이제 약간 아까하고 다른 매화가 다른 이제 매화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그 누군가, 너, 그러니까 당신, 그대, 뭐 너 이렇게 많이 쓰이긴 하지만 너의 봄날은 조금 더 가깝고 친숙하고 약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기댈 수 있고 제가 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단어인 것 같아서 너의 봄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은 가로가 51.7에 곱하기 36.0, 이건 몇 호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온 화판은 처음 써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10호 정도 조금 뭐 그런 언저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화판은 수평선을 이렇게 둥그렇게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에 금비가 나란히 내지금 금비도 다 달라요. 하나 지금 너의 봄날은 일직선으로 강을 세차게 내리는 금비인데, 앞에 보여줬던 귀여운 봄날은 약간 스르스르스르하게 내리는 금분, 음분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매화 또한 모양도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그림을 그리면서 또 약간 친구를 생각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저의 봄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소개할 그림은 꽃눈이 봄날. 꽃눈은 봄날이야 이 말과, 그리고 우리들의 봄날, 이제 이거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꽃눈이 봄날은 이 두 개의 화판은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와서 이제 그 느꼈던 화판들 작업을 계속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보면은 이렇게 녹색 부분에는 약간 이렇게 뭐 밑에 현무암이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화판에서도 보면 녹색 부분에는 약간 얼룩이 지게 악교를 써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푸른색 바탕, 이렇게 푸른색 라인도 있고 완전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먹을 써가지고 뭐 본남색이나 이런 걸 써서 만든 것도 있고, 녹색에는 약간 악교를 써가지고 약간의 번지면서 얼룩 같은 그런 걸 만드는 게 그 바닷속에서 아련히 비치는 현무암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화판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몇 달 전에 이제 보기도 했고, 최근에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는, 꽃이 꼭 눈처럼 내리기도 하고 나에게 약간 행복을 주는, 약간 이제 꽃잎이 날리는 이런 느낌이 떠올라서, 그래서 그 매화는 있지만 그 위에 이제 꽃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뭐 꽃날, 뭐 꽃잎이라고 할 수 있지만 꽃잎처럼 내리는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분으로 꽃 모양을 이렇게 눈처럼 그립니다. 이것도 근본 음분을 해서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해서 약간 어둡게 되는 바탕에 좀 더 반짝거리는 걸 표현을 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매화가 5잎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잎을 음분으로 하나하나 색칠하고 그 위에 또 여러 번을 또 올려가지고 하나로 만든 꽃잎을 만들고 그 위에 금분으로 찍어가지고, 요즘 이제 떨어지는 꽃잎이 이렇게 수술까지 표현을 하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약간 이렇게 형상적인 느낌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수술과 금술은 이렇게 뭐 암술 수술은 이제 하지 않았고요. 잎사귀 5개에 금분만 찍어서 꽃을 마무리합니다. 걔네들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이제 꽃눈처럼 보이길래 꽃눈은 봄날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봄날을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그 뭐 사랑스러운 봄날, 귀여운 봄날, 꽃눈이 봄날은 밑에 분홍 색깔 동그란 탐스러운 매화가 한 그루 있는데, 이 우리들의 봄날은 이렇게 가운데 그 탐스러운 분홍매가 있고 그 옆에 분홍매에서 살짝 이렇게 기대고 있는 홍매, 그리고 그 옆에 홍매랑 분홍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밑에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봄에 엄마랑 제주도 갔을 때 그 동백꽃을 보러 카밀리아 그 공원에 갔을 때 보면 이렇게 동백나무가 둥글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서 이런 걸 그리기도 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갔을 때 동백꽃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약간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귀여우면서도 되게 탐스러우면서도, 그리고 또 함께 뭔가 포용적이고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게 느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약간 차용해서 매화나무도 이렇게 곳곳에, 옛날에 순천 갔을 때도 이렇게 매화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피지 않을 때라서 가지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었는데, 걔네들을 제가 상상해 보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매화가 군데군데 있으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의 봄날.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가족들이 갔을 때 그때는 정말 약간 쌀쌀한 바람도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그 4일 동안이 봄날이었거든요. 마음속으로 너무 행복했고 따뜻했고 또 즐거웠고, 그래서 그때 느낌을 가져서 우리들의 봄날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꽃눈이 봄날은 뭐 60에 7, 72.7에 60.7 사이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봄날은 이제 세로가 좀 길어요. 세로 80에 가로가 65.3, 이렇게 해서 가로로 긴 거 하나는 이게 세로가 이렇게 가로가 긴 거, 하나는 세로가 긴 거, 이 두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시리즈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꽃눈이 봄날, 그리고 우리들의 봄날, 이 두 가지 시리즈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봄날 시리즈를 작년부터 계속 그리는데 조금씩 다 달라지는 게 보여요. 저도 똑같은 바다를 보고 왔었고 또 똑같은 매화를 그리고 똑같은 매화를 상상하면서 그린 것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보시다시피 뭐 조금씩 배경의 색도 다르고 배경이 들어가는 이런 패턴도 조금 다르게 되는 것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뭐 하나의 봄날 시리즈를 지금 작년부터 계속 그리고 있긴 한데, 정말 이렇게 같은 그림이나 같은 시리즈가 아닌 것처럼 약간 다른 느낌이 나와서 저도 하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사람의 봄날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림을 하나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디파짓도 받고 해서 했는데 진짜 어려운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뭐 정확한 스토리는 그분들의 개인 일들이 있어서 말은 할 수 없지만 뭐 한 분께서 만약에 나이가 많아서 언젠가 돌아가시겠죠. 사람은 다 뭐 죽음을 맞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남겨진 자식들이 그분을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그리면 어떻겠냐라고서 제안을 받아서 진짜 되게 막중하고 너무 어렵고 제가 되게 하기엔 부담스러운 그런 그림 제안이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뒤로 또 작업을 계속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그려서 주는 게 저는 뭐 그만큼의 막 대가고 대단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일필로 그려서 딱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개월 걸려서 이제 완성을 해봤는데 그분께 아직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마음에 드실지도 모르겠고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몇 개를 그려보고 난 거 중에 이제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그 중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봄날입니다. 세 사람이 이제 봄날에 이렇게 그 어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느낌이 들어가지고 세 사람의 봄날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가로 120에 세로 뭐 50cm짜리 가로로 긴 변의 그림인데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매화 가지도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가 매화 가지를 다르게 그려볼까? 이렇게 똑같이 그려볼까? 색깔을 똑같이 할까? 다르게 해볼까? 진짜 몇 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뭔가 든든하게 보이면 좋지 않을까? 또 포근하게 보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 명의 관계가 뭐 두 분은 약간 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다른 일을 하지만 그 세 명은 또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생각을 했던 게 하나는 약간 흰 듯한 이 백매화를 그린 거고 하나는 그 홍매 분홍빛 나는 홍매를 뒤에 약간 배치해가지고 든든하게 셋이 하나인 듯한 나무이지만 세 개가 다른 나무 그런 느낌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이 세 사람의 봄날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작품 제목으로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고 나니까 약간 그분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포근하면서도 또 만약 이 그림이 그분들께 갔을 때 진짜 언젠가 생각으로서만으로도 되게 행복할 수 있는 그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막 어렵기도 했고요. 이 제안받고 주문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저도 웬만하면 주문을 잘 안 받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한 번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매화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던 그림이 세 사람의 봄날입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지금도 정신도 약간 몽롱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도 어떻게든 전시가 끝나기 전에는 많은 분들께 이런 전시가 어떻게 어떤 그림들로 이루어졌고 또 어떤 그림들로 구성이 된 아트페어인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핸드폰을 켜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 전시 리뷰가 아니라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꼭 늦지 않게 금요일 날 9시에 또 은근히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께서는 왜 금요일이 됐는데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걱정도 하시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는 꼭 늦지 않게 꼭 시간에 맞춰서 미리미리 찍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렇게 전시가 있어서 전시가 된 그림들로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되게 재밌고 또 즐겁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 남은 전시지만 저는 거기 안 있지만 많은 분들이 뭐 호텔 밖에까지 줄이 설 정도로 첫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미술을 많이 사랑해 주신 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건 되게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림으로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예술로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계속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